네, 정치 뒤풀이쇼 뭐? 처음이자 왁자지껄. 아까 네. 정치 뒤풀이쇼 왁자 왁자지껄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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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방송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기로 안 했어. 처음이자 마지막인 방송이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그래도 기준을 잡았던 게 1000회 이건 아니었잖아요. 첫 회? 아니 첫 조회수 회였는데 1000회. 조회수 1000회 넘어가면 다시 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넘어버렸어요. 몇 회 됐어요? 한 4000회 됐죠. 우와, 큰 성과. 그러면 목적이 이거군요. 1000회 밑으로 다운시켜서 이걸 종방하는 오늘 목적은 1000회 밑으로. 네. 아, 첫방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아, 네네. 아 근데 이거 지금 저희 막 그 소개를 뭐 2단골, 예. 전 단골, 예. 최단골, 박단골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희 뭐 직업도 소개하고 다 해야 돼요? 아니 뭐 올 새로 오신 우리 이제 그렇죠. 이단골만 좀 우리 소개해 새로 주시죠. 오신 이단골님 소개해드리면 우리 이종근 전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훈입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네네. 네. 아니 근데 반갑습니다. 포차에 오라 그래서 포차에 왔는데 왜 소개도 하고 그래요? 포차 그냥 술 먹고 안주 먹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네, 오늘은 물이지만. 네. 아, 오늘은 술이 없어가지고 이제 술 대신 뭐- 네, 물. 물로 짠. 네, 반갑습니다. 이게 왜냐면 네, 반갑습니다. 이게 술을 마시니까 19금이 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 마시면서 포장마차에서 요즘 음식 많이 파니까 분위기만 좋은. 그러니까요. 물 먹어도 술처럼 취해요. 이게 사실 그 원래는 진정성을 가지려면 저번처럼 술을 먹긴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다시 그 사정을 말씀드리면 19금 딱지가 걸리면 인증을 해서 이 귀찮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3,900명 간 게 대단한데 오늘은 또 목표 39,000명 될 수 있게. 그렇지, 그렇지. 이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거니까. 대신 네. 물을 마시는데 술 먹은 것처럼 처럼 하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어.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하게 또 저희 준비한 거 우리 전단골 있잖아요 지금. 아, 불러도 돼요 저희? 아니 이제 오늘은 예. 정말 오늘 토크 잘하는 분한테 네네네. 상품을 주자 이래서 어. PPL 하나 PPL. PPL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풀샷 한번 잡아주세요. 아니 우리가 이게 지금 PPL을 그 할 정도로 저 왁자네 에티켓에 욕하지 말기 비판은 근거 있게 구라치면 죽음 사장이 짱이다. 여기 사장이 하여튼 포장마 사장은 저 박단골이고 네네. 그 자체 입은 광화문 살롱이라고 보이죠. 광화문 약간 문양도 보이는. 아, 빨간색 네네네. 저희 근데 벌써 광고 들어갔어요? 아니 근데 협찬을 좀 받아왔어요. 네. 예. 협찬을 친환경 유기농 베이커리 광화문 살롱인데 오늘 네 사람 중에서 토크 제일 잘하는 사람 네. 1등이 2박스 다 가져가지. 오. 그렇게 해서 일단 토크 제대로 해야 돼. 오늘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예상이 좀 되네요. 네, 누가 가져갈지. 제 오른쪽에 지금 그래요? 아니 오른쪽 제 저요? 오른쪽, 저의 파파스 오른쪽에 먹고 보여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완전 도전! 달라가지고 제가 맥도날드 할아버지하고 네. 파파스 머프 말씀드렸는데 네네. 실제로는 별명이 저기 어렸을 때 가가멜이었어요. 아, 그래요? 스머프 보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조금 있다가 아마 왜 가가멜인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요? 본성이 막 드러날 겁니다. 우리 오늘 어쨌든 우승 후보 준우승 이단골 이종근 단골님이 이제 우승 후보 준우승 후보. 전 단골 준우승 후보 보나마나 꼴등. 아니죠. 아니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 노래가 엄청난 반향을 줬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혼났대요. 왜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안 하고 네. 왜 갑자기 뮤지컬을 하냐고요? 테스 형을 했냐. 테스 형을 부르는데 그런 노래를 왜 부르냐. 이래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인증을 못 하셔가지고 제 뮤지컬 노래는 또 못 보셨어요. 진짜요? 그래요? 예, 그래 테스 형만 보시고는 야 무슨 네가 트로트냐. 다음부터는 트로트 부르지 마라. 그러셨죠. 아니 근데 저작권이 해결이 됐습니까? 노래 부르면 저작권료 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음원을 실제 뭐 이렇게 틀거나 네네. 실제 노래를 틀면 네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직접 육성으로 부른 거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것도 부르고. 몇 구절을 부르냐에 따라서 저작권이 있더라. 진짜요? 저도 알아보세요. 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다른 왔어요. 유튜브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응. 그 몇 구절이다 그래갖고 스톱한 적이 그건 있었거든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우리 다 조사했잖아. 만약에 저작권 걸리면 제가 노래를 잘 부른 거고 예. 저작권 안 걸리면 제가 노래를 못 부르는 거라서 결과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저기 포차 주인장 우리 그거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저작권 문제 이거. 그럼 오늘 또 노래 못 부르는 거잖아. 불러도 돼? 불러요? 네. 예, 좀 이따 나올 때 취임새 같이 넣어주세요. 우리 네. 김정은 PD님. 네네 그래요. 저 귀한 손님 오셨네 지금. 벌써 이런 연출을 지금 아니 연줄이 아니고. 완전 어색하게. 이 커피 배달이 되고 있어요. 너무 잘생기신 분이 아, 오셨네요. 커피다. 잠깐 이쪽에 오세요. 잠깐 이쪽에 오세요. 진짜요? 잠깐 오시면 되지. 와. 잠깐. 가사. 잠깐만.
제가 이야. 실례하겠습니다. 예. 아, 야, 잠깐 앉으시죠. 앉으세요. 예. 잠깐 마스크 잠깐 풀면 안 아, 돼요? 예. 아, 와, 나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지금 온몸에 땀이 나네. 와. 근데 저도 내가 그럼. 그냥 오늘 역대급 저기 미남이네. 1등은 우리 감장님이다. 제가 보니까 얼굴도 제일 잘생기시고. 와, 광화문살롱 부점장님이신데, 오 대단하네. 아, 그 마이크 갖고 있으니까 아, 소리 네. 잘 들리죠? 아 어. 그냥 얘기해도 돼. 이거 다 들어가. 와. 근데 다 오늘 들어가. 커피 이렇게 배달해 주셨어요? 아, 원래 네. 배달되는 집 아니잖아, 광화문살롱 커피는. 저희는 뭐 따로 이렇게 서빙을 해서 여기까지 직접 배달이 오는 건 아니지만 오늘 특별하게 이제 저희 또 광고도 되고 광고라고 하면 돈 주고 PPL. 샀는데? PPL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솔직히 광화문 살롱이라 얘기하면 모르실 수 있으니까 광화문 살롱인데 광화문에 가는데 광화문 살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간단히 광화문살롱 얘기해 주세요. 빨리 많은데요. 소개해 주세요. 광화문 살롱은 우선 네. 유기농 이제 베이커리 유기농 나왔어. 유기농 베이커리 재료를 오.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가족같이 네. 건강함을 항상 저희는 강조하는 그런 프리미엄 카페고요. 네. 커피 콩도 저희가 직접 로스팅 해가지고 제가 직접 로스팅도 하고 저희 네. 다른 저희 점장님도 로스팅을 해서 이렇게 직접 만든 콩으로 안전한 먹거리로 그 다가가는 광화문살롱 카페입니다. 광화문에 있어요? 아니면 광화문 살롱은 강서구 등촌점 그리고 마곡나루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광화문살롱이고 등촌점 살롱이 되거나 뭐 등촌동 살롱 돼야 되는데 등촌동이 약간 촌스럽긴 한데 어쨌든 등촌동에 있다 그죠? 네. 슬슬 끊어야 돼. 피디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아, 간접 광고 같으면 사람들 많이 안 들어온다고요? 알겠어. 예. 어쨌든 갖다 주셔서 고맙고요. 네네네. 커피는 본인 직접 로스팅 한 거죠? 아, 뭐 네, 커피 맞습니다. 때문에 유학까지 갔다 오셨다는 말이 맞아요? 지금 여기 일대 소문이 나왔다고. 유학 가려고 마음 먹고 아 있지. 마음 먹고 있어요. 아,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 짠. 같이 커피로 짠하네요. 짠. 예,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네. 좋아요. 야, 직접 로스팅한 커피 좋구나. 아까부터 땀 흘리고 안절부절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본업하러 가세요. 그 하여튼 등촌동 살롱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등촌동 아, 살롱 감사합니다. 야. 네. 근데 보통 카페를 갔을 때 가면 쟁반도. 뭐 원두에 아, 네. 고소한 맛, 신맛이 있는데 보통 고소한 맛 뭐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광화문 살롱 오시면 꼭 신맛 원두를 드셔라. 정말 맛있습니다. 아, PPL 심한데 이거 지금 그만해. 지금. 벌써 지금 한 5명 나갔어? 그래 나갔지. 손님 지금. 빠졌어? 손님 빠져서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만해. 자,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시간이 밤 11시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금요일 밤 11시자로 실제 그 왁자지껄 포차에서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얘기를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쯤 아마 다 똑같이 이제 술 먹으면서 세상 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나 요새 젊은 사람들은 진짜 묻고 싶은 게 예. 어떻게 보면 이준석도 괜찮고 박지원도 괜찮아요. 또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약간 독특하다, 너무 특이하다. 그래서 실제로 30대죠. 네. 40대 이제 40살, 41? 아, 윤석열 나이로는 39이요. 아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원래 나이, 문재인 나이로 문재인 나이로는 41살입니다. 41살이면 네네네. 자 이분들은 이준석이나 박지원 이런 젊은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부터 말씀드려요. 아, 예. 우리 저희 최단골이 먼저 얘기해요. 저는 이준석이랑 한 살 차이거든요. 저보다 한 살 형이에요. 누가? 이준석. 본인이 한 5살 받아 보여. 그런가요? 오. 근데 우선 뭐 청년 대표하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참 지지하고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한 40, 50대쯤 되면 언젠가는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유랑하면서 지지자들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성상납을 받았으면 그거는 뭐 죽어나 사나 안 되는 거고 평소에 접대를 좀 자주 받았다. 기업인들한테. 만약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다. 그럼 당대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근데- 절대 당대표 안 돼, 본인은. 내한테 아니- 접대 자주 받잖아. 아, 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실제 그러니까 이게 상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네. 실제 향응을 제공받았던 거는 그 몇 회 정도 인정이 된 게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까지는 현 시점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를 이른바 이제 몰아내고 찍어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 과정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실제 이제 그게 혐의가 없는데 혐의가 마치 있는 것처럼 여론전을 했던 당내 분위기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젊은 지지층이 빠지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은 누구나 아마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당권이? 오늘도 뭐 계속 하루에 뭐 1,000명, 2,000명씩 이렇게 당원이 들어온다 그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 그런 건 질문.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제가 질문. 질문 아니 예, 그래서 질문 아니 통상적으로 우리 제가 그냥 잠깐 딴 생각. 아니 전당구리 질문하세요. 우리 예. 이제, 아니 기자 출신이시니까 예, 예. 뭐 저도 그렇고 네. 통상적으로 우리 이제 술만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접대라고 안 하고 오히려 친교나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네. 그럼 이준석이 그 당시에 음흠. 뭐 비대위원 하면서 내려가서 기업인하고 술밥 좀 먹었다. 이게 지금 도덕적으로 헌결이 될 정도로 큰 사안인가요? 큰 사안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아, 거꾸로 합시다. 네. 거꾸로. 거꾸로. 자, 봅시다. 당시에 이준석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기조로 완전히 보수당이 비대위원이든 아니면 최고위원이든 예. 30대, 20대를 데려다 앉힌 적이 없어요. 최초의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당시에도 어찌됐든 굉장히 보수당이 불리했어요. 뭐 여러 가지 홍준표 문제, 홍준표 내쫓고 비대위가 구성되는 문제, 또 당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었으니까 데려다 놨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람은 비대위원인가 최고위원이잖아요. 당 리더라고. 네. 예. 당 리더라면 지도부죠, 지도부. 당 지도부 리더였던 사람이에요. 물론 2014년도 아니지만 그렇다면 어쨌든 모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전 당 그 리더로서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그냥 당원이나 그냥 일부 뭐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될 건가 안 될 건가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요한다. 자기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 자기 관리를 해야지. 근데 그 사람이 물론 당시 아이칼시트라고 해서 교육 현장에 전부 다 교과서 대신 들어가는 그런 뭐 기기를 다 깔아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다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빈 껍데기였다. 뭐 나중에 밝혀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IT 쪽을 아는 사람들 얘기는 이거 좀 이상한 사업이다라는 얘기가 파다했고 또 아이칼시트 김성진이 400명을 만났대요. 400명을 리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대표 말씀처럼 그 수사를 안 했어요. 그냥 만났다, 뭐 술 먹었다 이렇게만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준석 말고도 다른 정치인도 있고 다른 뭐 로비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그 상황이라면 이거 내가 그렇게 연루가 된 건 사과한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실 시작했어야 됐다. 근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잘하는 게 뭐냐면 잘하는 게 이재명과 비슷해. 논점을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논점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능수능란한 게 있어. 그래서 토론을 잘하셨던. 이를테면 이거지. 이 사람이랑 아느냐 모르느냐, 얼만큼 가까웠느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알아요? 몰라요. 다. 네. 문제는 내가 그럼 성적대 받았어? 이걸로 확실하게 가는 거야. 하지만 따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랑은 2010년도부터 알았더라고. 2010년도에 그 과기부가 하는 IT 이 경연 대회 IT의 앞으로 그 마스터 IT 마스터 제도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을 마스터로 양성화해 갖고 정부가 한 15명을 뽑아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는 제도예요. 여기에 멘토였더라고 김성진이. 그리고 이준석은 멘티였어요. 그러니까 김성진이 비아냥거리면서 김소연을 통해서 내놓은 메시지가 멘티님 하고 불러요. 그때 2010년도에 멘토와 멘티 관계였거든. 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고 난 이준석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그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고 몇 번 만났다. 그리고 그래 매기 구익 만났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지만 그 당시 이 김성진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그 IT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않느냐 공대 출신이고 그래서 만난 것에 불과하다. 난 뭐 그 만난 것까지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시작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길다. 아니.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의 토대 자체도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근데 그걸 인정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뭐 위험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늘 이준석은 굉장히 노련한 친구다. 아유. 아 젊은데 스마트하다 이런데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준석이 그게 잘하는 노련하다는 것이 좀 또 나이가 더 있는 분들은 노련하다고 하지 않고 노회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안에도 저렇게 잘 이제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 노련한 게 아니고 사실은 노회한 거지.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를 확 피해가 버리는 그런 장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거잖아요. 먹히고 있는데 먹히고 있다 보시는 게 맞죠? 아니 난 먹히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네. 이거는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상징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 당시 어떤 일을 해서 너는 잘못됐다, 불법이다, 뭐 범죄를 저질렀다, 막 이런 것 말고 젊음이 가져다 주는 상징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약간 국민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흥하면서 점점점 이준석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 이거를 일시적 현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것이 이미 자 대세다, 트렌드다, 경향이다 이렇게 볼 거냐.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정을 해놓고 얘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젊은 당 대표가 아직은 뭐 이제 이준석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이준석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당 대표가 아직은 민주당에서 안 나왔지만 만약에 나왔다. 근데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가정도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지금 지도부 총사퇴하고 뭐 고개 숙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어려운 점은 요분한테 하세요. 올 꼴등할 건데. 일단 아니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근데 지금 단면적으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한테 하는 행동만 봐도 국민의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지금 586 그렇게 사퇴하라 해도 다 있고 97그룹 나와도 97그룹도 똑같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보다 더 하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끼어들어서 네.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준석을 탄생시킬 수 없는 정당이다. 아, 내부적으로 딱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네.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굉장히 거기 그쪽이 더 확장성 있고 뭐 활발한 것 같죠. 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 이번에 전당대회 그 룰을 왜 바꾸려고 하냐면 이준석이 당 대표 된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여론조사. 여론조 50%잖아요. 그게 진짜 컸죠. 50%거든. 네. 왜냐하면 당원들은 저 싸가지가 없는 뭐 어쩌고 저쩌고 당원 투표에서 겨우 이겼어. 겨우 아니 이기고. 나경원이 당원 투표에서 이겼어. 아 대의원 투표에서 이긴 거 아닌가? 응. 하여튼 주인장 우리 그거 팩트 체크하면 안 돼? 주인장 그거 체크해줘. 그때 그 나경원하고 당 대표 선거. 이준석 당 대표 됐을 때 실제 그 당심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기울었는지 보면 돼요. 당신은 나경원이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을 거예요. 확인해 예, 보시고. 아니 우리는 그래도 정확한 채널이야. 보도자를 까지 정확한 가게야. 그분이라. 자, 근데 아시다시피 중앙위에서 중앙위에서 그냥 이 통과 지금도 70대 30이라고요. 그것도 여론조사를 많이 늘린 거야. 컷오프가. 근데 이미 컷오프에서 중앙위가 뭐냐면은 민주당 얘기예요. 네.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그러니까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시도지사 그들이 뽑은 몇 명 해갖고 그렇게 중앙위거든. 네. 그러면 이들은 아주 배타적이라고. 그러니까 이준석 아니야. 그 박지원도 오늘 또 보도 나왔지만 그냥 데려다 놔서 너 좀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야지 얘한테 무슨 권한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조적으로 얘기하더라고 민주당 내에서 우리는 이준석을 탄생시킬 수 없는 정당이다. 근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를 하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저희 또 포차에 실제 이 가게를 방문한 건 아니지만 스픽스라는 또 다른 가게에 출연한 그 이동학 지금 이제 당 대표 출마했잖아요. 네.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어쨌든 하긴 하더라고요. 뭐 이제 청년 정치로서 그 청년들이 그 기성 세대를 뭔가 설득하고 이겨낼 수 있는 구조가 심지어 민주당에서 20년을 정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토대가 덜 됐다는 건 사실 좀 민주당이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김 PD 이 김밥이 왜 이리 질겨? 아니 얼마나 책인지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다. 찝히지 않아서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아니, 이게- 못 하겠는데. 아니 이게 두껍기도 하고 진짜 질길 수도 있나 봐. 아니 김이 한 5번 좀 감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나도 좀 이따 먹어봐야지. 그래서 지금 본인 말 못하니까 내가 혼자 계속 하고 있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저기 말씀하신 거에 내가 마무리하면 지금 아까 논제를 다시 탄생할 수 돌아오면 없다 젊은 이제 지도자가 그래 나온다.
아 죄송합니다. 역시 팩트 체크를 아니 뭐 그래. 예, 예. 우리 이종근 단골님이 예, 예. 잘해주셨어요. 그때 예. 나경원 이겼었구나. 예. 근데 워낙에 당원 투표의 격차보다 여론조사의 격차가 더 컸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이준석 갔다 갔다 민주당은 그게 불가능하다. 다시 이준석으로 돌아와서 네네. 생각을 해보면 이준석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가장 큰 답은 이준석 자체한테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이준석한테는 직접 공감합니다. 훨씬 기회가 더 많았다는 거지. 왜냐면 윤석열한테 직접 아시다시피 당 대표는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어요. 예. 사람들에 대한 권한이 있지.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뭐 그 다음에 일단 저기 법카도 굉장히 많지. 네,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수천만 천만 원이지. 원, 천만 원 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있을걸요? 그때 보도는 한 2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한 2천만 원 정도 네, 돼요. 네. 플러스 알파야. 근데. 네. 플러스 알파 있어. 또. 지금은 이제 그 고난은 없지만 따로 쓸 수 있는. 중지되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돈이면 많은 사람들을 함께 계속 만나고 다닐 수가 있어요. 네. 전국적으로 당원들도 만나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왜 이준석은 40, 50대를 자기 편으로 못 만들었어? 만들었어야지. 왜 20대만 계속 지금 드립하는 거야? 지금도 드립하고 있잖아. 나 같으면 내가 이준석이라면 나는 어차피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잘 되려면 40, 50대, 5, 60대를 끌어들였어야지. 그들에게 어쨌든 내가 또 다른 당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런 싸가지가 아니다. 난 오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오. 뭔가를 보이고 자꾸 손을 내밀고 자기 편을 만들고 정치가 5글자로 정치를 바꿔보면 내 편 만들기거든. 와. 정치는 5글자로. 난 정치 못하겠다. 아직도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반대로 얘기하면 네 편 주기. 그건 아닐 수 있겠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이단골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포차에서 참 이렇게 분위기가 질문과 답변 이거 아닌 거. 아니, 어쨌든 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얘기하고 겪여 싶은 있는 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건배는 한번. 물루지만. 예, 물이지만. 뺨. 자꾸 나 지금 뺨. 스픽스에 아침 브리핑 온 것 같아서. 그 이준석은 실제로 알려지기에도 이건 저희 뭐 유튜브니까 얘기해도 되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 또 이런 자리니까 네. 이준석은 왜 그렇게 네 가지가 없다는 평가를 주로 받는 겁니까? 타고난 게 그런 거지 뭐.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아니 근데 내가 왜냐하면 방송을 나간 사람들 같이 나갔던 그 상대 패널은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근데 일단 방송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을 평가하기 이제 그런 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이제 되게 궁금한 아니 거예요. 설이 아니고 실제로 방송에 만나면 인사도 안 해. 실제로 대기실에서 눈길을 안 주죠. 안 주고. 그냥 자기 이것만 보고 그렇지, 있고 보고 그리고 있다가. 자기가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는 더 살갑게 굴고 좀 그 편차가 심해요. 특이하지. 반맛이네요. 훨씬 전부터. 그래서 당 대표가 훨씬 반맛인데 아. 반맛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하기 싫은데 그런데도 당 대표가 되고 또 정치적 영향력이 생기니까 그 자체는 또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 이제 선배 평론가들은 뭐 어떻게 하는 공적 인물이니까 공적 인물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적 공간에서 보여줬던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평가에서 좀 항목에서 제외하고 그냥 쳐다봐 준 거죠. 근데 이제 당 내에 가서 실제로 이제 똑같은 행동이 벌어지니 야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김종인 위원장 모시고 갔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막 술을 털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스트레스가 네.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가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가정해도 될까요? 네, 근데 제가 제가 가정을 하는데 가정을 싫어하지만 네. 윤석열 당시 이제 대선 후보일 때 그 선거운동 할 때 네. 아무튼 뭐 안 좋았잖아요 이준석 당 대표랑 네. 당시에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질문 빨리.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그 더 큰 편차 차이로 이겼지. 아 더 크게 이겼겠지. 윤석열이 나는 그런데 이준석의 상징이 주는 이제 정치의 발전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실제로 선거 자체의 게임으로 보면 이준석이 그때 막 목리 부리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없었으면 표차이 더 났을 것 같아요. 워낙 내분이 심하니까 윤석열이가 안 되는데 이재명 한번 똘똘 뭉쳐보자 해갖고 엄청나게 뒤에 표가 결집이 됐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재명은 넘어서지 못했고 윤석열은 가까스로 이겼는데 그러면 결국 이준석이가 진짜 도움이 됐겠나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보면 저는 아닌 쪽이에요. 저는 아닌 쪽. 저는 좀 반대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막 당시 윤석열 후보한테 뭐 직장인들 출근길 나가가지고 인사하고 이런 좀 밀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마음이 갔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 네. 그러니까 이준석 말에 따랐기 때문에 그 20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지하철 앞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전 전자에 조금 더 무게감을 그렇지. 두고 이준석 싶어요. 말에 네. 모든 이준석 말에 따라줬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최단골님 말씀하실 때 아침에 스픽스 브리핑처럼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발랄하게 형님 이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래 좀 해야 안 되겠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럼 다음에 19금 걸고 좀 알코올 들어가야 좀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것처럼 해보라고. 좀 이따가 생생정보통 좀 보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처럼. 예, 예. 그 리포터처럼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준석이가 있어서 이겼다는 쪽이고. 아니 박당골은 뭔데? 이준석 솔직히 이야기해봐. 저는 솔직하게 전당골 의견에 완벽하게 동의하는 편이라서 정치평론 좀 할 줄 아네. 너 평가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원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이 그랬기 때문에 뭐 더 노코멘트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는 조금 달라요. 그래요? 그렇게 큰 차이로 이긴다?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이준석이 그렇게 가출을 하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준석 자체 스스로는 굉장히 갉아먹는 행위였다. 네. 자기의 어떤 정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이준석을 바라보는 5, 60대, 4, 5, 60대에 실망하고 이 사람한테 이 떠나간 사람들도 많았을 거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문제는 윤석열 지지율이 사실 출렁출렁하면서 정체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횡보. 네.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횡보였는데 당시에 이준석이 가출하고 두 번에 다시 봉합이 되는 과정이 첫 번째 그 저기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시선을 잡아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사의 양이에요. 네, 보도량 중요하죠. 보도량 그리고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컨텐츠의 양이야. 즉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했을 때 이재명 기사가 더 많느냐, 윤석열 기사가 더 많느냐, 민주당 기사가 더 많느냐, 국민의힘 기사가 더 많느냐. 실제로 민주당에서 바라봤을 때 민주당의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이준석의 파동이 있을 때마다 이쪽에서 이재명에서 뭘 해도 잘 안 먹혀요. 왜냐면 보도량에서 밀리고 저쪽에서 계속 그 얘기로 초유의 일이니까. 네거티브라도 오히려 도움은 된다. 아니 눈길은 잡아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예 봉합이 안 되고 끝났다 그러면은 완전히 악감정으로 다 끝났겠지만 봉합이라는 과정. 그래서 일단 지지층에서는 안도하고 그 다음에 보자라고 할 수도 있고 중도층에서는 이쪽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쪽만 바라보는 그 화랑의 이 시장을 바라보지 이쪽은 움직임이 잘 없었다는 거. 자, 이게 박당골 내가 요 하이파이브 하면 해. 파이프. 실장님 저랑 하이파이브 하실 것 같은데. 2대2야 2대2. 두 번째는 뭐냐면 이대남이에요. 이게 논쟁거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한번 보자고요. 국민의힘의 어떠한 그 주자가 나오더라도 역대 이명박, 박근혜, 뭐 이회창 뭐 다 뒤져봐요. 20대가 30% 20%도 안 돼. 진짜 낮았어요. 다 그래서 아예 상수가 돼 버렸어.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그 세대별 그 대선에서의 그 저기는 20대는 에이 포기, 20대는 딱 묶어. 그 다음에 60대를 얼만큼 더 높이느냐, 맞아요. 이런 전략이에요. 그냥 그게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전략이라고. 한데 아무튼 20대의 남성 여성이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가 아니라 선거란 건 이기고 봐야 되잖아. 근데 20대를 출렁거리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러니까 이준석 때문에 이겼다 이게 아니라 이준석이 그렇다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뭐 암적인 상황이었다라고 그러니까 폄하하기에는 당시 두 가지 상황이 세상을 바꾸는데 기본적인 어떤 이단골님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나 지금 이단골로 저는 지금 갈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준석 때문에 이겼어요. 이준석 때문에 가까스로 이겼어요. 질문이 안 되나? 하여튼 이준석 사실 결론은 뭐냐면 이준석 역할이 있었다.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였다. 오케이. 역할은 결국 있었다. 이길 것인데 이준석이 있어서 이기는데 좀 보탬이 됐다. 요만큼이라도 있었다. 오케이. 근데 제
의견을 너무 고급스럽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아니 또 나 빨리 저거 생생정보 좀 해봐. 생생정보 좀 아니 지금 있잖아. 딱 숟가락인데? 숟가락인데 저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이준석을 참 좋아하고 지지하지만 네. 제가 아니, 보수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제가요 이준석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알코올이 지금 알코올이 없고 혹시나 알코올이 제 변화가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에이, 일주일간 좀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특별히 네. 좀 네. 하여튼 잘 방송. 아니 근데 어쨌든 이준석 때문에 이기든 지든 이준석이 당 대표일 때 선거를 이겼으면 뭐 어쨌든 노력을 폄하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젊은 사람이 저 나이에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좌우하면서 전 국민적 관심을 이렇게 받아보는 거 솔직히 욕 아무리 듣더라도 야 나도 그런 관심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우리는 생긴 게 일단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이 완전히 노련미가 또 있으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힐링 투어 전국에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가는 곳마다 기자들이 10명, 20명씩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제 보도된 적합도 그 결과도 일단 지금 20%가 넘었고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영리하다, 전략이 먹힌다. 아니, 일단 나는 뭐 부럽다는 쪽이야. 부럽다. 두 번째 뭐 그런 재주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단하다. 저걸 어쨌든 현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맞죠? 그럼요. 나는 이준석의 이 수 중에 가장 기가 막힌 수가 혁신이하고 우크라이나 간 거야. 왜 그러냐면 옳고 그런 거 빼고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분석만 네. 한번 해보자고요. 어떠한 상대방도 비판을 하면 죽어. 왜냐면 봐봐요. 혁신을 비판해요. 혁신을 했다고 하는데 왜 비판해? 왜 비판해? 그러면 야 혁신이 너 싫은 거지. 이런 그다음 할 말이 없어. 너무 단순하네. 넌 혁신 하기 싫은 지금 놈이네. 반대한 놈이야. 그렇지. 이 프레임에 걸려. 우크라이나. 간 거? 너 지금 세계 평화를 원하지 않지? 너 푸틴주의자지? 우와. 뭐야 전쟁광이야 너 뭐야? 너 전쟁광이지? 너 푸틴 좋아하지? 이러면 반대가 안 되는 거 우크라이나. 반대할 수 없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쟁터로 끌어들여 갖고 이 프레임을 딱 걸어버리는 거야. 야, 내가 잘못했네. 나 우크라이나 가는 거 반대했는데 오늘부터 찬성할래. 잘 갔다 왔어. 하여튼. 근데 있잖아요. 잘 갔다 왔어. 근데 나도 있잖아요. 평화주의자야. 이게 만약 전략이라면 정치인 행보 중에 정치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정치적이잖아요. 예. 그죠? 의미가 있겠죠? 네. 근데 우크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준석의 머리에서 나온 거야? 아니면 주변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준석 머리에서 나왔는데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머리가 뭐, 좋은 뭐 동남아를 가든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어느 나라로 가든 이준석이 가기 때문에 뉴스가 됐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그쵸, 우크라이나여서 뉴스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이준석이 가니까 뉴스가 되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야. 아무 때나 가도 지금 뉴스가 된다. 제가 제일 가고 싶은 데가 거기였겠죠. 그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또 만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잘 갔다 왔나 덕담해버리니까 정당성도 확실히 받고 우리 못 따라가겠다 이준석 머리를. 우리 근데 준석 씨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지현 씨 얘기도 해야 돼. 저희 가야 되는데. 왜냐면 너무 이거 좀 형평성에 맞게 좀 시간도 좀 분배를 해주면서.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 확실히 드네. 우리가 또 이준석한테 지고 있어. 이거 지금 빨리 깨고 다른 거 가야 되는데 이준석 논쟁만 하면 그거 빨려 들어가지고. 보도량에서 지금 이준석이 또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완전 우리 실패야. 자 그러면 박지현 얘기를 먼저 하고 두 사람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긴 해야 되는데 네. 박지현은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나는 처음에 민주당이 뭐 의견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나 섭섭한 거 있지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왜요? 처음에 되게 어려웠을 때 스픽서가 네. 내가 장문에 카톡을 넣었어요. 나와달라고? 나와달라고 본인 힘들 텐데. 답장도 안 왔죠? 나만 안 한 게 아니고 답장을 안 하는 게 전문이라 그러더라고. 최근 보니까 또 언론사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필요할 때는. 그 스픽서 같은 데 나오면 어제 이동학 그 네. 대표 후보도 나와서 하고 이런데 네네. 우리는 뭐 균형, 혁신, 응. 정의, 민주당하고 딱 맞잖아. 그렇죠. 또 국민의힘에 가면 혁신, 네. 또 공정, 정의 딱 맞잖아. 대한민국 모든 정당에 가장 많은 말이 안 되네. 가장 맞는 언론이 스픽스인데 하여튼 안 나오시더라고. 박지현 씨는 뭐 휴대전화가 3개 정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그래도 답은 좀 해주면 좋겠던데 답도 안 해주더라고. 뭐. 읽기는 읽었더라고. 그럼 정치인이 아니지. 네. 그죠? 콜백이 정치인의 첫 번째 네. 의무예요. 의무. 콜백. 그 제가 두개 있든 못 3개 나가면 있든 못 나간다라고. 천하람 최고위원도 한번 부르려고 네. 문자를 천 변호사 한번
보시죠 이래 하니까 답은 왔더라고. 아 하람띠는 딱 연락 줬습니까? 그 너무 바빠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는 갑자기 국민의힘이 더 좋아져. 민주당의 박지원은 연락도 안 해주고. 네. 자 그럼 박지원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이단고리 평가하시기에는 아니 박지원 그러니까 조금 저 분리해야죠. 네, 그러니까 분리. 단점부터 단점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점부터. 이준석과 똑같다. 단점이. 단점은 단점이 이준석과 똑같다. 정치는 아까 5글자로 뭐를 내 편 만들기. 이라 그랬죠. 네. 그런데 정치는 또 하나 정치는 뭐냐면 음. PR을 구분하는 것. 그거 몇 글자인데? 피하를 여덟 여덟 피하 구분이에요, 4글자로. 피하 구분. 적과 나를 구분하는 거. 근데 때에 따라서 아군도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손절할 때 손절하고 이 아군의 어떤 기강을 위해서 질타를 하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군끼리 총을 겨누선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박지원이 지금 보세요.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데 어디서 했죠? 국회 정문 앞에서 정문 했죠. 앞에서 했어요. 이유가 뭐죠? 소통관을 빌리려면 국회의원이 빌려야 돼요. 예. 의원밖에 못 빌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안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하다가 바깥에서 했어요. 무슨 뜻이야? 당대표였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이었잖아. 자기 사람 못 만든 거예요. 한 국회의원 17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박지원한테 아니 지지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소통관 빌려. 네, 판 좀 깔아달라는 건데. 판도 저 안 빌려준다?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가요? 본인이 아니요.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한 명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려고 해서 소통관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자들한테 통보를 했거든. 소통관이다. 근데 옮긴 거야. 왜? 그 사람이 에이 나 안 돼. 근데 저는 라고 내한테 연락했으면 내가 아는 의원들 여러 명 있는데 내가 빌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바로 했으면 되는데 아니 아깝다, 솔직히 근데 박지원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박지원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박지원이라면 그 정도의 내가 진짜 당대표 나가고 싶어.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모습들 보여주려면 진정성 있게 사람에게 하나하나 연락하는 그런 노력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필요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 의원이 그걸 다 전화를 돌렸을까? 그건 또 아닐 거거든. 출마할 때? 네. 저는 아예 안 돌리지. 아니, 아예 안 돌리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통관이 필요하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종의 엄풀 아니었을까라는 뭐 의심도 하나 하고 둘째로는 실제로 당내 대충 분위기 보고 어차피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민망하니까 내가 연락하지 말자. 이제 이 정도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순진한 건 좀 넘어선 것 같고 그분이 상징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들어보면 이제 꼰대 586들이 진짜 섭섭했던 거는 좀 찾아와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좀 출마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당근 당규 걸립니다. 요거 어떻게 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좀 이렇게 사전 논의를 했으면 실제 좀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줄 알면서도 네네네. 왜 내 출마하고 싶은데 못 해주느냐. 비대위원장 그러면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했느냐만 이제 이렇게 가버리니까 안 그래도 징글징글했는데 더 마음이 멀어지고 이랬대요. 그런 점에서는 이준석은 훨씬 더 능그렁이고 완전히 팡팡팡팡하고 박지원은 너무나 정치에 대해서 그냥 무대뽀로 그냥 이 일본어 죄송합니다. 그냥 직진만 한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상호는 그거 못 들어줘. 심판이 어떻게 갑자기 예외를 인정을 해. 심판인데. 그러면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건 후보들이야. 후보 7명을 각각 만나서 만나서 내가 정견을 이야기하는 게 당신들한테 도움이 된다. 각각 도움이 된다.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 당신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거 열어달라. 당신들 그러니까 후보들이 나서서 한 사람 더 후보합시다. 그건 돼. 그건 누구나 그래서 우상호로 움직이면 우상호가 그래요? 후보들이 그런데 뭐 선수들이 그런데 하고 들어줄 수 있다고. 근데 저는 이제 진짜 걱정이 이런 거예요. 혹시라도 저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부분이잖아. 이 사람이 뭐 이제 일단 처신이 좀 뭐 부족했다거나 또는 충분하게 뭐 논의를 안 했다는 건 어떤 캐릭터와 관련돼 있는데 혹시라도 민주당에서 저런 좋은 이제 그 젊은 정치인을 우리가 잃지는 않을까. 우리가 혹시 비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싹을 확 자르고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박 전 위원장도 상징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나 그 다음에 그 뭐 성추행 사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N번방 이런 데서 끝까지 추적해서 하면서 민주당이 위기일 때 들어와서 엄청나게 여성 또 지지자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런 기여도 있고 또 실제로 20대가 지금 정치의 주인공으로
좀 나와서 해야 되는 또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태도나 처신의 문제 때문에 너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 근데 저는 박지원 전 위원장도 참 좋아하는데 박지원 전 위원장이 좋은 정치인인가라는 질문은 약간 좀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좋은 정치인가 질문을 아니 하면 어떻게 그거는 사람으로서 그냥 좋아하나 보다. 네. 정치인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발언 중에 저 문득 생각 들었는데 저희 넷이 예. 이준석, 박지원보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야? 내 편 만들기. 아니 우리도 못 만들고 있는데 지금. 지금 다 내 편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와이프 아니더라도 저희 주변에 뭐 내 편도 있고 뭐 친한 사람도 많은데 박지원, 이준석은 내 편이 없잖아요. 박준석? 이준석. 박준석. 제 친구 박준석이 있어가지고. 박준석이고 이지연. 아니 뭐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런데 우리 전당권님 전당권,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분리하자. 그러니까 전지현에 대해서 전지현. 자, 전지현님 죄송합니다. 이거 이지연 박준석에 이어서 전지현까지 좋습니다. 너무 저기 웃긴다. 박지원에 대한 비판은 예. 사실상 좀 더 애정을 갖고 비판하는 거고 애정을 갖고 네.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을 비판해야지 처음에 예. 왜냐하면 예. 민주당이란 정당이 아까 뭐 전당대회 룰 이거 이 얘기만이 아니라 이거지 지금 딱 비춰지는 게 이거야 60대 60대의 기성 정치인들 최소한 2선 재선 3선한 정치인들 남성 정치인들이 20대의 여성 정치인의 지금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딱 모양새가 그렇게 되고 예. 있잖아. 그게 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야.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박지원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무조건 이 정당은 안 돼. 그냥 남성 꼰대당이구나. 뭐 진보를 얘기해도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만든 게 가장 기본적으로 왜 박지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했어요. 지금 큰 선거 계속 지고 있잖아. 예. 근데 계속 뭐 바꾸겠다 하는데 실제로 못 바꾸잖아요. 그럼 사람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바꾸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준 거거든. 사람을 함으로써. 그래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귀를 기울이면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가. 기울여주고 그래 그 얘기는 뭐 옳은 얘기인 것 같아 하고 그런 과정을 하려고 들여놨는데 말도 못하게 하고 얘 얘기에 의하면 말도 못하게 하고 뭐 이 좀 선거 나가겠다는 게 마이크 달라 이거잖아. 선거 나가면은 어쨌든 마이크 쥐어주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 정당이 어떻게 이 확장성이 있어요. 저는요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도 진짜 심지를 곱게 하고 계속 좀 잘 견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판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왜 왔고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지 그건 사실 박지원으로 다 이렇게 수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분이 쓰러지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는데 다만 네. 좀 기술적으로 또는 좀 이렇게 기능적으로 조금 이제 바꾸기만 하면 박지원도 굉장히 나는 좋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진짜 이분이 스타일이 그런 거야. 남 말 안 듣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무조건 직진만 하고 나 모르겠다. 나만 정당하다. 타인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깰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또 스타일이라면 좀 곤란한데 그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제 두 가지인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아까 이제 내 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준석과 박지원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이걸 언급하자면 이준석이 내 편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준석은 여론전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이대남들 모아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박지원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대녀가 박지원 편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 안에서 세력도 없고 이제 대중적으로 보면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기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이준석의 차이고 두 번째로는 메시지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 초보라서 어떤 게 메시지 관리가 안 된다고 가장 크게 느꼈냐면 이분이 반 이재명으로 돌아섰어요. 당대표 출마하기 위해서. 선봉장으로 쓰는 그림을 막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보궐선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가면 안 되는 자리였다는 식으로. 근데 그거 재보궐선거 당시에 누가 앞서서 홍보해줬습니까? 박지원 전 비대가 가지고 이재명 뽑아달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자가당착이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 언론한테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먹잇감이 되더라도 맛있는 먹잇감이 되려면 이준석처럼 돼야 돼.
근데 박지원은 이게 딱 봐도 논리적으로 안 맞고 메시지 관리도 안 돼. 자기 세력도 없어. 게다가 실제로 둘이 공통점은 네 가지가 없다 그래요. 그냥 이게 이제 앞으로 커갈 수 있는 아까 뭐 전망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좀 인내하면 된다. 전 인내도 안 될 것 같아요. 좋다. 박지원 말고 내가 한번 우리 박동원한테 물어봅시다. 예. 이재명 지금 후보가 박지원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최종적으로 출마 못하는 죄송합니다. 이 얼음이 안에 계속 돌아가지고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마지막에 박지원 아웃되고 나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 대목 어떻게 생각해요? 대답해. 욕하지 마. 당 대표가 되시는 분이니까 되실지도 모르는 이미 분이니까. 됐어. 이미 됐고. 이미 왜 됐어요? 아니 뭐 전 됐다고 봅니다. 네네. 예, 그거 하여튼 대답해 보세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생각해요? 박지원에 대한 네네.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 솔직히 뭐 일단 좀 이따 본인부터 한번 얘기해보세요. 근데 지금 박지원 전 위원장이 지금 반 이재명계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까지도 지금 또 보도를 냈어요. 또 먹잇감을 스스로 반납을 했는데 에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 예. 이재명 의원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나 출마시켜 달라라고 말했다는 걸 오늘 지금 언론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이야기하지 말고 네. 이재명 아니, 후보가 이제 박지원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평. 비겁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메시지를 내야지 나중에 다 정리되고 나서 아유 뭐 저는 뭐 박 전 위원장을 출마 뭐 후보로 등록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때가 솔직히 늦었잖아요. 얘기할까요? 예, 솔직히 대인배는 아니다. 대인배는 아니다. 대인배는 아니다. 왜냐면 이게 어차피 지금 예상하시기로는 어차피 당 대표가 이미 될 거라고 예상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언론과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근데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낼 거였으면 좀 더 대인배처럼 어차피 분위기가 형성 안 될 거였으면 그냥 일찌감치 좀 손을 들어주는 것도 낫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뒤늦게 와가지고 그 뭐 받아주는 게 좀 어땠을까 한다는 거는.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는. 근데 물론 끝까지. 예. 근데 너무 일찍 나왔으면 본인도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는 거를 이재명 후보조차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일찍 메시지를 그렇게 내버리면 다른 후보들이 다 이제 우르르 박지원 출마시켜줘도 된다 하면 진짜 싸워야 되잖아요. 그거 나빠? 아니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싸우고 싶. 그냥 개인적으로는 박지원이 출마하는 그림을 원치 않으니까 일찍 메시지를 안 낸 것뿐이고 결론이 다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 우리 이단골이 이재명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재명이면 어떻게 명이라면.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죠. 이재명이 먼저 나서서 예. 그래? 자 후보들 다 얘기하고 우리 저 기회 줍시다. 그렇지. 라고 얘기했었어야지. 와, 갑자기 왜냐면 가장 앞선 후보고 가장 지분이 많으니까. 네, 맞아요. 이 동의합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나머지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갑자기 네. 그 해외 나가서 우리 선수들 금메달 따면 막 애국가 올리잖아. 그럼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 야, 근데 이재명은 네, 삐지 아니, 이재명은 왜 그런 선택을 안 하고 아까 뭐 대인배 아닌 중인배, 소인배처럼 이렇게 해버릴까? 대인배가 아니니까요. 대인배가 아닌가. 그럼 아니 박정희 이 얘기를 내가 좀 네.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자 봅시다. 선거 내내 그랬어요. 솔직히 이재명은 자신한테 불리한 것을 정면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비판을 했어요. 노무현은 당신처럼 정치하지 않았다 내가 그랬어요. 노무현은 자기가 불리한 것에 대해서 그래 불리하면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를테면 부산에 계속 내려가서 출마한 거 불리한 거거든. 하지만 내 철학은 지역 균형 발전에 있다. 지더라도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지역주의 내려간 타파. 것이고 지역주의 타파도 예. 그렇고 또 아내에 대해서 뭐 빨치산 장인 네. 그래 좋다 그래 나 그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 내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맞죠? 아닙니다. 같이 사세요. 이렇게 다 지워 그러니까 정면 지지했다고 돌파했다는 우리가. 거야. 나는 이재명이 왜 졌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분리할 때 말을 바꾼 거, 외면했던 거. 이를테면 기본소득 같은 거요. 기본소득 나는 반대야. 진짜 반대지만 그러나 기본소득을 그렇게 몇 년 동안 주창을 했으면 나 기본소득 때문에 그랬다. 표가 떨어지더라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철학을 밀어붙였어야지. 근데 갑자기 계산해봤더니 이게 지지율에 도움이 안 돼? 기본소득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뭐 그 자영업자들 만나서 자영업자 총량제를 도입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차원이었습니다. 욕먹으니까 아이디어 차원이었습니다. 도대체 불리한 것에 대해서 뛰어들어서 논쟁을 벌이면서 난 표를 잃어도 좋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일관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최소한의 변명이라고 좀 하기 뭐 그렇구나.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단골 말씀은 이재명이 당시 지금 시종일관 가치지향적인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박지원 얘기도 똑같아요. 어. 박지원이 지금 불리해졌거든. 왜? 박지원을 내가 추천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박지원이 저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뼈 아프다. 내가 박지원에 대해서 아프다. 뭔가를 하면 당연히 후보 아니, 아프다. 맞아, 이 경선에 저 전대에서 다 내가 공격받을 거야. 네가 박지원 해줬잖아. 근데 나는 이제 머리 그 도가 계속 싸움으로 트고 있어. 막 그 싸움으로 안 가고 싶은 거야. 와. 근데 그건 비겁한 거지. 나는 정도를 걸어야 돼. 왜? 자기가 했으니까 그래. 내가 지금 박지원은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을 한다. 하지만 박지원은 진짜 이러이러한 점에서 아직도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지금 빨려들고 있어 정치인이다. 계속. 자 지금. 그래서 이걸 받고 와. 얘기하면 아까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앞에서 다 하셨어요. 아 그래? 야 비겁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일찍 메시지를 내서 박지원 받아주자 해버리면 그래. 불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작은 사람이었어? 아니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추천해놓고 왜 얘랑 싸우냐 하는 여론이 안 생기겠어요? 좋다 그럼 그걸 왜 모르겠냐고요. 이재명이 진심이 그게 아니었다 치고 오케이. 대표됐습니다. 박지원한테 지명직 최고위원 줘. 어떨 것 같아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둘 수 있거든. 그걸 5명은 주겠냐고요? 아니, 주라 줘라, 어떡하냐 이거지. 줘라 그러면 박지원이 안아라 그냥. 지명직 최고위원 줄 수 있잖아. 청년하고 지역에 주거든. 저는 둘 다 죽는 길이다. 맞아. 저도 동의합니다. 둘 다 죽는 길이다. 아니, 자, 그리고- 박지원 미안해요. 아니에요. 박지원이 죽는 왜냐하면 이게 인정투쟁이거든. 아니 계속 한마디라도 더 해야 돼. 싸우세요. 좋아요. 이것 때문에. 싸울수록 좋아. 저기 박지원 입장에서는 네. 자 자기가 한번 지명을 했어. 지명당에서 비대위원장을 예, 했어. 그거 갖고 지금 다 너는 그냥 저기 지명직으로 한 사람이 무슨 투표에 의해서 한 거야? 이 논란이 한 번 있었어. 지금 홀로서기를 하려고 해.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제대로 그럼 홀로서겠다. 근데 여기에 다시 이재명이 너 해라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이 사람은 영원히 계속 지명직이나 그래도 바라고. 지명을 하면 명분은 없고 본인은 수락 안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내재적으로 좀 접근해서 내가 박지원의 뇌구조를 좀 갑자기 살짝 전문용어로 네. 전문용어 내재적? 뇌구조. 뇌구조 이렇게 들여다 보잖아요. 오케이. 그래도 내가 당 지도부 일원이 아니라 난 당 대표급이었는데 어떻게 누구 밑에서 최고위원을 합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어떻게 그것도 선출직도 아니야. 누가 그리고 시켜주는 거 하는 거야. 이재명도 악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미외면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일관성 있는 행동이야. 근데 그 행동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은 해주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자기가 돼서 지명직하면 이 사람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자기가 되니까 또다시 진짜. 나서서 맞아요. 챙겨주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네. 이 꼴밖에 안 되는 제가 요즘 세대 말로 킹정한다 그래요. 인정한다 안 쓰고 킹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단거 말씀 잘했어. 둘 다 욕을 박아주는 제가 거야. 10년 동안 정치평론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 이런 거 괜히 아이디어 냈다가 아니, 박살나고 있잖아. 아니, 가정을 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 그림. 가정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으려고 지금 가져가신 그러니까. 거죠? 전 가정님? 이 완전 이제 평론가의 위치에서 통계와 과학을 무시하고 오로지 감이나 순간적인 이제 이게 지금 느낌으로 하는데 누가 문자 보내세요? 자기야. 나 이제 들어갈 거야. 왜? 집에서 지금 전화 이제 오늘 갑자기 이거 잠깐만. 나 좀 전화 좀 받고 올게요. 그렇게 해서 이거 여기까지 내가 계산할게.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그래. 네네. 아니 여기 사장님이시래요. 사장님이 왜 계산을 해? 저 사람 집에 꼼짝을 못 해요. 꼼짝을 못 해. 근데 저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아, 1시간 그래? 지나갔어요. 네. 아이고. 자 그러면 지금 빈자리에 누가 채우든지 한번 나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기서 뭐 흐뭇하게 웃고 계신 한 분이 계세요. 자 나오실 준비하시고요. 자 1분 안에 나오세요. 지금 이제 갑자기 완전히 좀 뭐라 그럽니까? 각시한테 꼼짝을 못 해요. 오늘 점심 먹고 나서 부인한테 뭘 하고 있다. 굉장히 바람직한. 그렇죠. 바람직해요? 그러면 바람직하죠. 저희 세대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합니다. 당연히. 네. 어떤 세대도 저는 세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죠. 머스죠. 당위성이죠. 자 우리 김정은 PD 좀 나와주세요. 이제 프로그램 마무리하려면 김정은 PD의 젊은 감각과
논리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괜히 지명직 최고위원 말 잘못했다가 박살났는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이라도 좋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좀 생생정보통. 그러니까 우리 최 기자님 생생정보통신처럼 네네. 통신병처럼 그렇게 좀 하시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완전 히트 쳤잖아요. 제 부분 잘랐는데요. 그래? 왜 오늘도 자를 거예요? 안 자를 거죠? 네네. 저희가 했던 이야기 내 간단히 질문할게요. 네. 이준석, 박지원 중에서 누가 더 나아요? 총평.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게 누가 더 나아요? 나은 거 이준석이 더 나은 거. 그래요? 누가 더 오래 정치할 것 같아? 두 사람 중에. 이준석이 더 그래? 박지원. 더 오래 정치할 것 같으니까 낫다고 얘기한 거지. 그 질문 두 가지가 똑같은 질문을 야, 하신 것 같으네. 또 정치평론 10년 할 때마다 지금 오늘 발표해가지고 하여튼 깨달음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재명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약간 나와서 하시는 말씀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센 거 같기도 하고 약간 윤석열 지금 대통령도 센데 이재명도 세. 보통이 아니다 두 사람 다. 네 맞아요. 어금버금하다. 빅마우스. 맞아요 좀 맞아요. 세게 얘기하고 둘 다. 그런 하드 리더십. 네. 근데 저 요즘에 도어 스태핑 때 보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도어 스태핑 한다면 뭐라 말할까 맞아요. 이게 저도 되게 약간 좀 그런 생각은 상상하거든요. 이제 윤석열 이야기까지 가면 안 돼. 네네네. 여성이나 자, 이 커피를 아무도 안 드셨어요. 예. 네 제가 마시겠습니다. 아이고. 야 질문을 네. 계속 건배라도 제가 포차라서. 네 맞습니다. 느끼다. 그 스픽스 브리핑 쪽으로 갈 것 같아. 어쨌든 젊은 정치인이 탄생했는데 국민의 기대만큼은 못 가고 있고 예, 아쉬워요. 그런데 그런 등장 자체는 이제 시대적 대세다. 이 두 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한국 정치를 더 성장시키는데 밑거름으로 만들 것인가 진짜 큰 과제입니다. 난 돌이켜 보면 예. 내가 직장 다닐 때 지금 은퇴했는데 직장은 이제 시사평론가고 옛날 기자 예. 신문사 은퇴했는데 신문사 때나 똑같은 일 겪었던 것 같아. 그래요? 수습 기자들이 전혀 다르고 매년 우리 때는 안 그쵸. 그랬는데 쟤네들은 왜 저러지? 맞아요. 근데 걔네들이 3년차 5년차가 되니까 더 변해. 맞아요. 처음에는 완전 싸가지 없는 걸로만 봤는데 맞아. 나중에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중견이 되어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바꿔야 되고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정치의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새로운 세대들이 와서 근데 그 변화라는 게 우리 때 20대, 30대, 40대보다 지금의 20대가 내가 60대지만 오면서 하는 어떤 충돌이 문화적 충돌이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충돌이 훨씬 크거든요. 아니 이당물 50대 아니에요? 지금 60대예요? 늦게 예. 오면 한 50대 그러니까 중반 대 모였는데 이재명 나이, 윤석열 나이. 이게 10년 차예요. 딱 10년 차. 오케이. 50대로 다 붙여봤지만 그래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박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상 현상으로 얘기한다면 정치권이 사실은 이준석, 박지원의 등장 이전과 등장 이후로 굉장히 다른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 둘의 문제가 아니라 둘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자신감을 갖고 뛰어들 거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뛰어들어서 실제로 바꿀 수 있다. 당대표도 될 수 있고 비상대책위원도 될 수 있다. 법카 2천만 원짜리 한번 쓸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희망이 있고 그리고 진짜 맞아요, 세상을 맞아요.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둘의 역할은 사실 그게 그러니까 디딤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걸로 뭐 정리가 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두 분의 출연에 대해서는 박수 한번 줍시다. 일단 그분들이 우리 한국 정치 많이 바꾸고 있고 맞아요. 자, 그 자체는 분명히 두 사람이 칭찬받아야 할 일단 요소다. 네. 근데 제가 브리핑 툴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높아졌어. 브리핑 들어가니까 이 각도가 확 높아지네. 낮출게요. 오전에 그 실장님께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조언하면 안 된다 하시잖아요. 전 반대로 생각해요. 지금 이준석과 박지원 전 위원장이 정치를 오래 하고 싶다? 그러면 어른들 말 들어야 됩니다. 어른들 말 안 듣는 젊은 꼰대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미안해요. 네. 바로 네,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저는 비판, 생각이 좀 예. 달라요. 그러니까 왜 다르냐면 조언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조언을 하기 전에 귀를 좀 더 기울여라라는 뜻으로 아까 얘기한 거고 두 번째 이 둘이
조언을 들어라가 아니라 이 둘이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컴플렉스부터 벗어라. 어떤 컴플렉스를 벗어야 되냐면 좀 다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게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 한나라당 시절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여성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한 셋 정도가 있는데 악명이 높아. 뭐로 악명이 높냐면 보좌관들이 3개월을 못 버텨. 그냥 우리 회사하고 비슷한 맨날 거야. 우리 회사하고 맨날 바뀌는 거야. 왜냐하면 고압적이고 얘기를 안 듣고 화만 내고 그런 거야.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사실 들여다봤더니 그 셋이 가장 높이 올라갔던 첫 번째 여성 국회의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옛날에 뭐 저기 말고 옛날에 그 여장 남자였던 왜 그 중앙대 총장 뭐 그런 정치인들 말고는 정순천 말고는 사실 굉장히 높이 올라간 거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완전 남성 기득권 사회였어요. 국회의원은. 그쵸.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보니까 컴플렉스였던 거야. 컴플렉스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얕잡아 보이는구나. 남자 그 보좌관들이나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안 돼. 그럼 짓밟을 거야. 그치. 이런 의식이 굉장히 많았던 거야. 쭉 만나보고 술자리에서 내가 이제 좀 야단이라기보다 조언도 하고 하면서 느낌이 나중에 이제 속내를 얘기하는데 자신이 받았던 그런 프레스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잘못된 거지만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는 일부 이해는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준석과 박지원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준석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하나도 안 줘. 무슨 얘기하면 그리고 날 공격하면 내가 배로 갚아줘. 정진석 경우 완전히 그냥 털어버리잖아요. 저쪽에서 한마디 했는데 이쪽에서 10마디가 가 계속. 그러니까 3번째 끝냈는데 정진석은 그 다음에 한 7가지 더 계속 SNS에 올려요. 그랬죠. 이건 뭐냐면 죽여버리겠다. 나만 건드리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앞으로 존경하고 살려고 한마디만 하면은 죽는다. 나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야. 이게 나는 또 나이 컴플렉스야. 맞아. 내 나이를 지금 우습게 보지? 내가 내 나이가 젊다고 너희들 이렇게 나를 거지. 대접하지? 이런 컴플렉스가 굉장히 커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 안 돼요. 그게 조언이 아니야. 나 지금 깔보는 거야. 이렇게 그게 근저에 깔려 있거든. 하니까 저도 나이가 많은 그 정치인들이 말을 하면 좀 듣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계속 뭐 간장 이야기 꺼내질 않나 좀 센 발언 하니까 더 안티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컴플렉스를 벗어나면 돼요. 근데 그게 그 정치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그 방송계에서도 어쨌든 방송에 들어가면 PD가 제일 그 총책임자잖아요. 그럼 방송국 안에서도 저희보다 훨씬 연배 있으신 뭐 감독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 약간 젊은 PD가 오면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약간 더 세게 말씀하시는 PD님들이 살아나려고.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여기 경력 막 20-30년. 나는 이제 막 새로운. 근데 나는 여기 방송의 총책임자. 막 이러는데 막 혼자 막 마음대로 막 해. 그러면 이제 더 세게 말하고. 약간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우리 회사 욕하는 거 아니야? 저기 감독님. 감독님 그러셨구나. 감독님들 좋아요. 우리 감독님들은 감독님 좋은데. 그러셨구나. 내 욕하는 거 아니 우리 대표님도 좋고. 그래?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야, 이준석하고 다르다. 그런 칭찬할 줄도 안 해?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은 좋습니다. 저희 방송 들어요. 이준석보다 더 나아. 나 김정은 PD 존경. 저 중간입니다. 그 상하 관계를 포착하면 안 돼. 분위기가 나는 어느 쪽으로 맞춰야 될지 늘 아이고. 조만. 약간 정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직군에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분위기. 그래요. 그건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종이신문에 있어서 조간이었는데 당시는 저기였어요. 기사를 다 출력을 해갖고 기사별로 출력을 해서 이만한 대지에 오려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풀로 그냥 필름으로 그냥 나오는데 근데 당시에 그 칼질하는 분들이 옛날에 그 나팔자 그거 하던 분들이야. 그 시절에 기자생활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89. 그래? 제가 저 95 태어나기도 년이었는데. 전이에요. 그래? 아니 제가 저 2000년도부터 했어요. 근데 이 잘라서 붙이는 분들이 사실은 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시퍼런 칼로 해갖고 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30년 이상의 공력을 갖고 있는
근데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운데 젊은 수습 편집 기자 뭐 이런 에서 저 여기 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죽지. 근데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인데 문제는 그러다가 어쨌든 한번 터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거 털고 또 잘해줘요 나중에. 아이 맞아. 이건 이거 말이야. 네.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맞아. 근데 그 과정 그러니까 뭐 신세대와 구세대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서로 마음을 터놓는 거거든. 그래서 이준석한테 바라노니 마음을 좀 더 터라. 자리가 맞아. 사람을 만드는 거야. 당 대표는 생물학적 나이로 어른이 아니라 자리로서 어른이다. 그쵸. 이미 당 대표는 어른인데 거기에 컴플렉스를 갖는 것 자체가 문제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무리하시는데 너무 듣기 좋아요. 어. 시간 가는지도 너무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이준석, 박지원에게 진심으로 우리가 해주고 싶은 얘기 누가 먼저 할래요? 저부터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촬영하시는 우리 감독님, 기술 감독님은 오늘 토론 1등이 누군지 자, 두 분이 빨리 합의해서 얘기해 주세요. 두 분이 고민할 동안 제가 먼저 맞아요. 시간을 좀 예, 벌어드릴게요. 그렇죠. 저는 똑같은 얘기지만 박지원과 이준석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창창하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나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도 많고 욕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로 얘기하면 지금 밑그림만 그린 거지 채색은 아직도 안 한 거거든요. 예. 채색할 수 있으려면 깜짝이야. 방송 끝내. 지금 포장마차가 이걸- 자동으로 철거되고 있어 지금. 이걸 채색할 수 있으려면 조금 쉴 때는 쉬어라. 호흡을 가다듬어라. 정치도 오케이. 밀당이다. 보는 사람들과 밀당을 해야지. 그냥 묻지마 집진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미리 당신의 색깔이 뭐다라고 그냥 단정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쉴 때는 확실하게 좀 쉬는 게 좋다. 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는 말을 하거나 SNS일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큰 심호흡을 한 다음에 말하거나 적어라. 이거를 말하고 싶고 박지원 위원장한테는 조금 더 뭐 사실 이준석 대표한테도 좀 문제긴 한데 조금 더 당내에 있는 어른들을 좀 존경하고 말을 좀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을 전하고 제가 싶습니다. 살짝 하나 여쭤볼게요. 네. 우리 최 기자. 그 두 분 그 말 듣겠어요? 안 들을 걸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김영은 PD는 어때요? 일단 아까 그 두 명이 나이가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 젊은 사람을 오히려 더 기대하고 팬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만 믿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좀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은 이제 두 사람도 아주 큰 정치인으로 성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네. 이해하고 저도 이제 한마디 보태면 두 분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서 이해관계 막 그 갈등과 조정과 또 획득 이런 게 중요한데 길게 보면 이제 세월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분들은 하나하나 잘 쌓아서 본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의 싹이 이제 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절대 쓰러지지 말고 잘 교정하면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좀 더 성장 발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진심으로 들고요. 오늘 우리가 비판도 많이 했지만 사실 마지막에는 이 두 사람이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기둥, 주인공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분 아시고요. 그 스픽스 한번 나오라 그러면 인터뷰 한번 응해주시고요. 제가 박지원 위원장 보내놓은 거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그래서 내일 구독자 수가 많으면 박지원 위원장이 연락 올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토론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저 감독님 두 분, 신 감독님. 네? 카메라를 카메라로 비춰주시면 아, 예, 좋습니다.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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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 와! 예상했습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예상했습니다. 양보해 정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정치 분석이나 저 스피스 브리핑보다는 왁자지껄 전문 우리 맞아요. 우리 출연자로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인데 자 마지막으로 박수 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짠 한번 할까요? 그래죠.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막자 색깔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